국민 반찬 김은 재래김, 곱창김, 파래김까지 종류도 많고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몸에 좋은 김이 따로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면 좋은 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김 하나만 있으면 입맛이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먹으니까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얇은 김 한 장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김 속에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량이 80%에 달하는데요. 특히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와 비슷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김에는 무기질이 풍부한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망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부터 B군, C, E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니아신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도 좋고 콜린이 있어 우리 부모님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김 속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운 빠질 때 바카스 한 병씩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이 바카스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타우린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피로회복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죠? 그리고 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예전에 비해 육류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채소를 같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고기만 먹게 되면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서 장이 꽉 막힐 수 있는데요. 그런데 채소에 많다고 알려진 식이섬유가 김에도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양 가득한 김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보일까요? 첫 번째로는 혈관 질환에 좋은데요. 김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알긴산을 포함한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알긴산은 김뿐만 아니라 다시마와 미역에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해조류를 챙겨 드시면 이런 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 유용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소금기를 배출하는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며 혈압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칼륨이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이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 같이 신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칼륨 섭취가 독이 됩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요. 이때 콩팥병 환자들은 칼륨이 몸에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무력감부터 부정맥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김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식단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요. 김 같은 해조류에는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혈당 조절과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당뇨병 위험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에 알긴산과 후코이단 같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자연스레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김에 밥을 싸서 먹기만 해도 급격한 혈당 상승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에 김을 싸서 먹는 것도 혈당 관리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정말 다양한 당뇨 합병증 때문인데요. 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합병증 예방에 유익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뼈 건강에 좋은데요. 혹시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골다공증 위험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에 취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뼈가 부러지거나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알아채기가 힘든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130만 명으로 2019년보다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려 95%가 여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김 100g당 2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일반적인 채소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비타민 K,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함께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김을 드실 때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고등어,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우유, 말린 목이버섯 등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효능 가득한 김인데 김 종류마다 영양 성분과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재래김은 김 양식의 70%를 차지하는 방사무늬 김으로 만듭니다. 이 방사무늬 김은 아미노산 함량이 100g당 40g에 달하는데요. 특히 꼭 음식으로만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피로회복,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좋은데요. 이 밖에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오독오독한 곱창김인데요. 곱창김은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곱창처럼 생겨 붙은 이름입니다. 1년에 20일만 생산돼서 일반 김보다는 다소 비싼데요. 곱창김은 표면이 거칠고 달콤하고 오독오독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김보다 항산화 활성도가 높은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김보다 시노린과 포피란이라는 성분 또한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과 파래가 절반씩 섞인 파래김이 있는데요. 파래김은 파래가 섞여 있어서 김과 파래의 효능을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파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각종 세균을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여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세 종류의 김 모두 우리 몸에 좋지만 그중 곱창김이 맛도 영양도 풍부해서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구운 김을 사셔서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마른 김을 집에서 구워 드시는 경우 꼭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향과 맛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을 2장씩 겹쳐서 구우면 되는데요. 앞서 김에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백질은 40도만 넘어가도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구우면 굽는 면이 수축할 때 그 반대면은 수축 양상이 달라 쉽게 바스러지는데요. 이때 2장을 겹쳐서 구우면 김이 부서지는 걸 막아주고 김의 향도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김을 구우실 때는 불에 직접 다 굽기보다는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데요. 잘 구워진 김은 청록색을 띠는데 이 색깔도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 더 쉽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을 드실 때 어떤 음식들을 곁들여 드시나요? 김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김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린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과 두부는 각각의 아미노산 조성이 다릅니다.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리신이 풍부한데요. 반대로 김은 리신이 부족하지만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게 되면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서로 보충해주면서 완전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김보다 칼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데요. 그래서 뼈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만 두부에는 비타민 K가 없어서 다른 음식으로 보충해주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김입니다. 그래서 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을 챙기는데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이게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갑상샘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이 갑상샘 호르몬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부와 함께 먹어주면 요오드와 이소플라본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갑상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알고 계셨나요? 김과 달걀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 드시면 좋은 조합인데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해서 뇌의 신경전달 물질 합성을 촉진해줍니다. 그리고 김에는 DHA와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경보호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콜린과 DHA를 함께 먹어줬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개선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치매가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의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김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혈압 조절에 좋은데요. 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달걀에 포함된 레시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레시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과 달걀의 조합은 항산화 효과를 더욱더 높이고 피부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김 속의 풍부한 비타민C와 달걀 속 루테인 조합이 피부 건강은 물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추천드렸던 두부와 달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각종 찌개부터 조림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두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망가지고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부를 드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일부 연구에서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이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체중 관리를 위해 두부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부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높은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자연스레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두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첫 번째는 바로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인데요. 두부는 건강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두부를 주 9회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두부를 많이 먹는 인도네시아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정하며 두부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은 맞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서 쓰고 남는 칼륨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두부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 10g, 칼륨 약 120에서 200mg, 열량은 100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사이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식단에 관하여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기름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입에 짝짝 붙는 별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조리법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든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몸에 안 좋다고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때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산이 트랜스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되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트랜스지방이 해롭다는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때 좁아진 혈관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많아지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까지 높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지방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두부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방법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하는데요. 또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시금치를 먹게 하고 체중 감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시금치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40%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과연 어떻게 좋을까요?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두부에 모자란 철분, 엽산,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그래서 둘을 함께 먹었을 때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일부 칼슘과 결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이 집중적으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는데요.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가 되고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짠 후 먹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히며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게 하여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게 되면 두부만 먹었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비타민 C를 보충해 주기 좋은데요. 그래서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서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자체가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브로콜리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그리고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심지어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역은 우리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미역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납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하며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따로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채식을 하시거나 식탁에 고기가 없더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게 된다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 조합은 포화지방 함량이 대체로 낮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완전식품 계란에는 노년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부터 눈 건강, 치매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1등인 우유에 117점을 뒤이어 달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콜린은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린이 결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대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기에 한번 아프시면 크게 아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주면 콜린 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보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로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토마토를 계란과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토마토와 계란은 서로 각기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보완해주며 상승작용을 불러오는데요. 토마토에는 계란에 모자란 비타민C,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게 되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토마토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토마토 계란 볶음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숨겨진 감칠맛이 나서 맛이 10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또 올리브유 등 기름으로 볶아서 먹게 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토마토 계란볶음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토마토와 계란을 활용한 나만의 건강한 요리법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무려 117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함께 섭취해주면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꿀조합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유제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제품 속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억제제가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면서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노년기 여성들에게 두유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운 계란과 두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고 녹색 잎속 틸라코이드 성분은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시금치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이런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시금치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사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화학적으로 수상칼슘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한 것이지 계란과 시금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때 시금치를 데치면 많은 양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칼슘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나쁜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효과를 포함하여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까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 때문에 계란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계란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닌이 함유된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감, 밤, 도토리, 녹차,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이 철분 영양제 챙겨 드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탄닌이 함유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계란과 나쁜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금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깨진 계란이 있어서 금간 계란부터 제일 먼저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감염되면 위장관 질환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 껍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서 내부로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4도C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실온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중에 계란을 만지면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사용할 때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며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